네, 오늘의 강사 남혜진입니다. 지금 운전 중인데요. 좀 이따가 운전 멈추게 되면 이제 작, 화이트보드도 이용을 할 텐데 우선은 강의부터 하겠습니다. 굿모닝 애터미 때 정말 인문학 강의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식을 반드시 지혜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 지식을 지혜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죽은 지식이 되겠죠. 지혜로 연결을 시킨다는 것은 나의 행동, 실생활에 적용을 하고 또 그 실생활에 딱 맞춰서 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지식을 딱 응용하고 제때, 제 상황에 딱 적용을 하려면 지식을 지혜로 바꾸려면 인문학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인문학이 그만큼 중요하다. 인문학 강의뿐만 아니라 뭐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거나 이 창의적인 뇌를 활성화를 시켜야 지식이 지혜로 전환이 돼서 행동으로 적재적소에 잘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사실 저는 지식이 지혜로 잘 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외우고 공부만 집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그리고 석세스 세미나 때 인문학 강의, 이성영 박사님의 인문학 강의를 지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쌓이고 쌓여서 지식을 지혜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저 스스로가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왜 이렇게 지식은 많은데 이걸 내가 잘 응용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창의적인 내가 부족할까라는 고민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물론 대학교 때도. 물론 취직을 한 이후에도 그런 고민을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저는 지식을 지혜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술적인 것 그리고 인문학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애터미를 통해서 그 엄청난 키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뭐 예술적인 거, 음악을 듣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특히나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성, 그러니까 대기업 CEO들이 왜 인문학을 듣는지 강제적으로 듣게 하거든요. 대기업 CEO는. 많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고모부가 삼성 부사장까지 지내오셨던 분이시잖아요. 보니까 부사장 올라갈 때 강제적으로 몇백만 원 하는 한 시간 한 타임에 몇백만 원 하는 인문학 강의를 듣게 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럴까 이해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애터미 안에서 공부하고 찾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비밀을 알고 나서는 강의를 할 때 음악을 들어요. 강의 준비를 할 때 음악을 들어요. 눈을 감고 음악을 듣고 있으면은 내가 이 그룹에 어떤 강의를 해주면 이 그룹에서 도움이 될까라는, 그러니까 저 이 지금 에이스 센터에서도 강의를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제가 부탁을 받아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도 강의를 제가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걸 강의를 해야 도움이 될까라는 고민을 할 때 음악을 들으면 그 강의 주제라던가 주제에 붙는 살이 붙여져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인문학이 우리가 중요해서 많이 동영상도 찾아보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A코어에 그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든지 뭐 등등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때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그런 인문학 강의를 찾아 듣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터미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인문학 강의가 뭘까요? 바로 이성영 박사님이실 거예요. 속으로 대답을 다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성영 박사님의 인문학 강의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될 거예요. 뭐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든지 등등등. 네,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이성현 박사님의 인문학 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가장 먼저 봐야 할 인문학 책은 바로 애터미 성공학 개론이라는 이성현 박사님이 쓴 인문학 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쉬워서요. 애터미에 적용하기 쉬워서요. 애터미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저 남혜진처럼 지식을 지혜로 바로 연결시키는 아마 시냅스,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잘 형성이 돼 있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른 책을 보고 다른 곳의 인문학을 쌓다 보면 이게 또 애터미에 잘 적용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성현 박사님의 인문학 강의는요, 바로 적용을 시켜놨어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적용을 바로 시켜놨기 때문에 이성현 박사님의 인문학 강의를 어떻게 애터미로 적용을 시켜야 될지 막 너무 복잡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성현 박사님의 인문학 강의와 이성현 박사님의 애터미 성공학개론 책으로 인문학에 대해서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인문학 책을 읽었을 때도 애터미에 더 잘 지혜로 안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성현 박사님의 성공학 개론이라는 책을 몇 번이고 다시 읽는데 예전에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읽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전에 이성현 박사님 책에 대해서 우리 서상진 사장님이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한 3달 전쯤인 것 같아요. 그중에 혁신 확산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 확산 이론에 대해서 애터미 안으로 적용을 해서 좀 내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할까 기회를 보다가 이번 달 말에 제가 강의가 잡혀 있길래 사실 그때 강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로 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항상 그리고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네, 혁정 사장님과 김지훈 사장님 공동 호스트 되어 있으니까요. 음소거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숙치 않으신 분이 계실 테니까요. 네. 벌써 1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혁신 확산 이론은요. 우리가 마켓을 처음에 이제 마켓 형성 시기에는 새로운 마켓 형성 시기에는 혁신가, 초기 수용자, 조기 대다수, 후기 대다수, 지체 수용자가 적용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마켓 안에는 혁신가가 2.5%가 있고요. 초기 수용자가 13.5%가 있고 조기 대사수가 34%가 있고 후기 대사수가 34%가 있고 지체 수용자가 16%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100명의 사람 중에 우리 한국 인구가 100명이라고 치면요. 2명 정도, 2명에서 3명 정도가 혁신가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갖고 왔을 때 무조건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해모임 한번 먹어봐. 이거 되게 좋대. 그러면 100명한테 내가 전달을 했을 때 내가가 아니고 한국 회원이 100명이고 애터미가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은 2명은 그래 한번 줘봐 라고 하고요. 초기 수용자는 2명이 좋아 하는 거 보면은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본인이 판단해서 주변 사람들이 좋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또 말하는 애터미가 좋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줘봐 해서 13명에서 14명 정도가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가와 초기 수용자한테 애터미가 전달이 될 때는 정말 빠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큰 시간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합쳐도
16명밖에 되지 않죠. 그러려면은 애텀이라는 처음 발생된 회사가 그 이상 나아가려면 조기 대다수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 그럭저럭 쉬워요. 조금의 노력, 조금의 시간, 그리고 이분의 역량만 있으면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16분은 내가 빠르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켓이 커지려면, 애텀이라는 회사가 커지려면은 이 조기 대다수로 넘어가야 커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후기 대다수로 넘어가야만 커질 수가 있어요. 애텀이 회사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여기는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텀이 회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대부분이 다른 네트워크 경험이 있는 분으로 형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죠. 그래서 요 시기, 근데 애터미는 요 시기를 잘 건너왔어요. 요 초기 수용자와 조기 대다수, 요 사이를요, 캐즘이라고 해요. 캐즘이라는 용어로 쓰이는 거예요. 이 캐즘을 넘지를 못하면 회사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네트워크 회사가 3년에서 5년 있으면 다 망하더라. 하이리빙도 마찬가지고요. 5년 정도밖에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생 네트워크는 목숨이 5년이더라, 길어야. 바로 이 캐즘을 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가입비 유지비 있죠. 아무리 좋은 제품에도 가격이 비싸요. 그런 많은 것들로 인해서 이 캐즘을 넘지 못하고 3년에서 5년을 죽어버리는 거예요. 3년에서 5년 안에. 그런데 애터미는 여기를 넘었어요. 여기 안에는 34%라는 어마어마한 퍼센테이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본 결과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이 조기 대다수 34%의 인원이 우르르 들어와서 이때 애터미의 급성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애터미는 한국에서 후기 대다수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 시기에 그냥 일반 가정주, 선생님 했던 분, 공무원 했던 분, 지금 요때에 의사 했던 분, 변호사 했던 분, 요 시기에 네트워크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애터미가 정말 좋고 싸고 일반 네트워크 다단계가 아니고 정말 혁신 개념의 플랫폼 사업이라는 것이 확증이 되니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요 캐즘을 넘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이 이론이 이 회사에 대한 이론으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에게 또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살펴본 결과. 그러면 남혜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인맥 주변에도요. 이게 적용이 돼요. 나의 인맥. 애터미의 시장이 적용되는 건 한국 전체였잖아요. 한국 전체에서 혁신가 이렇게 혁신가와 초기 수용자가 먼저 애터미를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나의 인맥에도 혁신가가 있어요. 초기 수용자가 있어요. 조기 대다수가 있어요. 혁신가는 정말 2.5%밖에 안 돼요. 초기 수용자가 12.5%인가요? 13.5%죠.
13.5%. 이거는 이제 개인 차이는 조금씩 있으니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기 대다수가 34%예요. 내가 애터미를 전달했을 때 바로 어머 그렇게 좋은 사업이 있어? 하고 받아들이시는 분. 그리고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자꾸 가서 얘기하고 여기 관련된 친구들이 좋다고 얘기하고 하면은 받아들이는 분. 그럼 내가 16명 정도, 내 인맥이 100명이라면 16명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빠르게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캐즘이 발생하죠. 조기 대다수는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서운해할 필요도 없어요. 혁신과 초기 수용자 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 나와의 신뢰관계도 그렇지만 본인 성격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기 대다수인 분들은 내가 엄청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단계 왜 하냐고 그러고 좀 비난하고 나를. 그런 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평범하신 분이라서 그래요. 성격이 요 조기 대다수 안에 들어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거절을 해요. 그러면 성공자분들이 나와서 얘기하기를 내가 이 사람을 3년을 쫓아다녔다. 4년을 쫓아다녔다. 이런 분들이 늦게 나와서 스타마스터 되고 어저께 세미나장에서도 그런 일 있었잖아요. 내가 본인이 처음 애터미 시작할 때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잡상인을 들이지 말라 그랬는데 본인이 지금 크라운 마스터인데 잡상인 들이지 말라 그랬던 사람이 늦게 애터미를 시작해서 지금 샤론로즈 마스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은 여기 들어간 거예요. 조기 대다수나 아니면 후기 대다수 여기에 들어간 그냥 평범하신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가 필요할까?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애터미에 대한 강한 확신, 큰 꿈, 큰 목표가 있으면 이 조기 대다수인 분들이 거절을 하고 비난을 하고 어떤 핍박을 한다고 해도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에는 해냅니다. 네. 이거를 넘지 못하면 안 될까요? 애터미로 봤을 때는 안 되겠죠. 하지만 여기 계신 24분은 반드시 이쪽으로 넘어갈지 못하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저니까 좀 더 의지가 강해졌어요. 지금 남국장일 경우에는 의지가 강해졌지만 개인 남혜진이일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의지가 강하지 못해요. 강한 인내, 강한 확신, 큰 꿈을 가진 특별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제 파트너분 중에서도 정말 대단하다.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없죠. 내가 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혜진은 나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여기에 들어가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평범한 사람인 내가 남국장이 되기 전에 그냥 애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그냥 일개 사업자일 뿐이었을 때 이거를 넘어설 수 있는 강한 인내와 강한 확신과 큰 꿈, 이것도요 능력이거든요. 정말 큰 능력이에요 이게. 이 정도의 큰 능력을, 캐즘을 극복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남혜진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 계신 몇 분은 이 캐즘을 극복할 강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누군지는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근데도 나는 안 돼가 나왔을까요? 아니요. 애터미는 이렇게 강한 능력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이 한 가지만 하면요. 어떤 거냐? 우리는 혁신가와
초기 수용자를 모아 나가면 돼요. 나의 인맥 중에 이 16명만 모아 나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내 파트너분들이 있어요. 나 정도 평범하신 파트너분. 평범하신 파트너분이 또 16분을 모아가겠죠. 네. 이분들의 또 평범하신 파트너분이 또 이 16분을 모아가요. 이 16분을 모아가면 돼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 각자가 최고 리더가 돼야 돼요. 나부터 시작한다. 내 위엔 없다. 내가 이 그룹을 이끌어가는 최고 리더다. 그 마인드가 세팅이 돼야 돼요. 이 의미는 우리가 지금 전체 미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전체 미팅에서 독립을 해서 개인 미팅을 만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인드셋 자체를 내가 첫 번째 리더다. 내가 내 그룹을 이끌어가는 거다. 라는 리더 마인드. 그리고 상황이 안 될 때는 언제든지 내가 독립적으로 미팅을 만들고 미팅을 이끌어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미팅을 만들어 간다는 거는 무조건 강의를 잘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인도네시아든 말레이시아든 이 시스템을 잡을 때 그냥 강의 못하겠으면 동영상 많이 활용하시라 그랬어요. 7번 모이면 그중에 한 번은 내가 강의를 열심히 준비해서 내가 강의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동영상을 딸딸 외우면 돼요. 우리 서상진 사장님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회장님 강의 완전 외우고 주경옥 사장님도 그거 잘하시잖아요. 그냥 강의, 마음에 드는 강의, 저거는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강의 있으면 무조건 반복적으로 보고 발췌해서 내가 외우고 그거를 모방을 하잖아요. 그게 좋은 강의의 시작이거든요. 안 되겠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7번 모이면 한 번은 내가 강의하고 나머지 6번은 동영상을 같이 보고 나중에 동영상 끝나고 거기에 대한 감동을 나누기만 하면 그게 미팅이에요. 미팅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을 먹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그룹의 안에 있을 때도 내가 독립적 리더다. 남혜진이라는 국장이 있지만 남혜진도 그냥 내 그룹의 일원일 뿐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이명아 팀장님이 계시지만 이명아 팀장님이 내 스폰서로서 나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해줘야 되는 그런 스폰서가 아니라 내가 맨 위에 있고요. 내 그룹, 내가 이끄는 그룹의 일원이다. 우린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 혁신 확산 이론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혁신 확산 이론의 시계가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나의 스폰서가 있어요. 스폰서. 그러니까 남혜진이 스폰서예요. 그리고 남혜진이 읽어놓은 혁신 확산 이론의 혁신가 중에 하나예요. 내가. 혁신가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일원이에요. 그러면은 남혜진이 얼마나 캐즘을 극복하고 초기 대다수로 넘어가느냐에 나의 사업은 달려 있어요. 남혜진이 그 캐즘을 극복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체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애터미 사업자밖에 못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폰서의 능력이 나에게 굉장히 큰 역할을 국장님 끊겼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뭐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시간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국장님한테 남은 시간 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음, 아마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실 것 같네요. 그 1분 스피치하고 끝나면 액션 5 오늘은 2개 하실 분 하나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각 주제마다 하나씩 한 분 정도씩 이렇게 시간을 그렇게 한번 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새로 안 들어오셨나요? 들어오셨나? 네. 그러면 잘 못 들어오시네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러면 남혜진 국장님의 강의는 여기서 일단락하고요. 네. 지금 애터미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애터미 성공학 개론이라고 이성년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우리 애터미 쇼핑몰에 가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필수 도서로서 꼭 먼저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보신 분들도 오늘 국장님이 강의해 주신 혁신 확산 이론 또 그 부분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예전에 읽으셨던 거 한번 보시면 또 기억이 다시 나실 겁니다. 그리고 각자의 어떤 활동에 사업에 적용해 가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네. 아직도 새로 못 들어오신 거죠? 예. 어려운 여건에서도 강의해 주신 우리 남혜진 국장님께 화면상에는 안 보이지만 박수로 다음에 또 이어가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제 강의에 이어서 한 주 동안에 활동하셨던 그 활동들에 대해서 1분 스피치와 액션 5로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서로 나누고 소통하고 이렇게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초대되어 오신 새로운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제가 캐치를 못 하더라도 좀 주변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소개해 주시는 거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래서 제일 먼저 시간을 할애해 드릴 테니까요. 소개도 해주시고 인사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1분 스피치. 네, 1분 스피치 한 3분 정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먼저 장우진 사장님 손 드셨네요. 장우진 사장님 1분 스피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장우진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 회사 다녔고, 기타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현재는 학원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그 후배 서상진 세일즈 마스터님을 통해서 소개받았는데, 당시에는 이제 베트남에 있었기 때문에 1년 정도 시간의 공백을 가지고 작년 연말에 귀국하면서 본격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가지고 있는 꿈은 아들이 올해 이제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그 작곡을 공부해요. 작곡가를 다니는데 아들에게 월급을 주는 사장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월급 주는 사장님 아빠, 응원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장우진 사장님은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주실 분요. 저 돌아왔는데 남혜진 국장 어디 계세요? 지금 지하 주차장에 있거든요. 지하 주차장에 계세요? 네. 올라오세요. 이따가 기회 되면은 또 연속으로 기회를 한번 드려볼 테니 일단은 제가 일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마무리 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국장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캐즘을 극복을 해서 초기 수용자들, 그 조기 대다수를
받아들이려고 지금 노력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 시간이 걸리는 거를 극복만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파트너들을 이 애터미의 주도적인 리더가 될 수 있게 그들만의 이제 혁신가와 혁신 확산 이론의 시계가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각각의 리더분들이 그들의 인맥의 혁신가와 초기 수용자를 찾아 나갈 수 있게 각각을 리더로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각각을 리더로 만들어야지 그분의 인맥을 리더가 됐을 때, 완벽한 리더가 됐을 때 내가 어떤 애터미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굉장히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이 리더가 된다는 거는 강의를 잘한다는 뜻도 아니고 애터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자신의 마인드가 내가 탑 리더다. 내가 나의 그룹을 이끌어 나가서 내 사업을 한다, 성공으로 이끌어 나간다, 만들어 나간다. 그게 바로 리더라는 거예요. 그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내 파트너분, 나의 혁신가와 초기 수용자를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파트너를 계속적으로 파트너로 남아 있게끔 내가 대부분의 것을 해결해 주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내 리더를, 마인드를 완전히 독립된 리더로 성장시켜야 그 다음에 그 16명, 100명이 있다면 그 16명, 혁신가와 초기 수용자를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내 그룹의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주변에도 뭐 인도네시아 파트너 아니면 말레이시아 파트너, 처음에 리더가 능력이 있는 리더면 더 큰 그룹을 일단 만들고요. 좀 능력이 작은 리더는 작은 그룹을 일단 만들어요. 그들의 그룹이 10명 또는 20명 또는 10,000명까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서 멈춰버려요. 저 리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 큰 그룹을 만들었지? 그런데 그 리더는 파트너들을 진짜 리더, 독립된 마인드의 리더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으로 끝까지 성장을 하려면 안일하게 나 이렇게 만들었어가 아니라 각각의 리더들을 정말 독립된 마인드의 리더로 만들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각각의 독립된 리더가 되어야지 이 혁신 확산 이론의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해서 진짜 혁신과 초기 수용자의 리더들을 찾을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 이게 사실 제가 자기장 이론하고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음에 제가 또 강의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자기장 이론과 이 혁신 확산 이론 이어서 연결시켜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자기장 이론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합쳐져서 혁신 확산 이론과 합쳐져서 강의되는 강의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예, 또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 강의에 이어서 1분 스피치, 잠깐 장우진 사장님 1분 스피치 했었고요. 한 2분 정도 더 받고 그 다음에 액션 5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1분 스피치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안 나오면 바로 손 드셨다. 허미애 사장님 역시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종숙입니다. 네, 김종숙 사장님 조금 있다가 허미애 사장님 손이 빨랐습니다. 허미애 사장님 2번, 김종숙 사장님 3번. 네. 예, 안녕하세요. 저 평택에서 사업하고 있는 허미애입니다. 오늘 안 그래도 인문학 강의에 대해서 중요성을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스폰서님의 그 소개로 채널 A를 통해서 인문학 강의를 듣고 있는데요. 요즘 흠뻑 빠져 있습니다. 너무 배울 게 많고요. 저는 교회와 또 요양보호사 일,
요렇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 모임 이런 것만 할 줄 알았지, 다른 성경책 보고 이런 것만 했지 다른 책들은 많이 안 본 것 같아요. 안 봤습니다. 근데 이 인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왜 애터미를 해야 하는지, 그래서 거기서 제가 제일 머리에 남는 것은 그 몸 공부,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 예, 이게 요즘 제가 굉장히 이제 단련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머리 공부는 인문학으로 채우면 되겠고, 마음 공부는 아마 교회 다니면서 많이 기경이 조금 된 것 같고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또 몸 공부. 내가 이제 용기는 두려움을 맞서는 것이고 극복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가게를 문을 열 때 막 가슴이 쿵닥쿵닥쿵닥 끓이고 너무 두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 나는 나침판을 들고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인문학 강의를 주로 출퇴근할 때, 또 집에서 있을 때 TV 보지 않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천한 애터미 성공학 개론, 그것도 이제 열심히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정적으로 활동하신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종숙 사장님 1분 스피치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종숙입니다. 저는 지금 학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먹고 살기는 괜찮은데 노후 대책에 대한 그러한 그 마음에 약간의 좀 근심이 있던 중에 시스템 소득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던 중에 서상진 사장님으로부터 이 애터미를 소개받았는데, 바로 그것이 시스템 소득이었고, 내 생활에 생필품을 사서 쓰면서 얻어지는 그 후원 수당이 나중에는 그 노인성 연금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그 메리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이 내 노년이 대책이 된다면 자식에게는 큰 부담감이 없을 것이고, 또 내가 주변에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눌 수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활동하면서 살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면 내가 충분히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 국장님 혁신과 확산의 시계가 돌아가게 하자,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파트너들이 생길 때에, 아니 우리 지금 현재 내 밑에 있는 같이 일해 나가는 그 소비자들이 결국은 파트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해서 내가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고 계시는 김종숙 사장님 응원하겠습니다. 자, 1분 스피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액션 5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100% 제품 애용 각 주제마다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이렇게 발표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준비하신 주제에 해당될 때 준비하신 분들은 예, 바로 저요, 예, 아니면 음소거 제거하시고 바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100% 제품 애용 스피치 하실 분 확정하겠습니다. 두 분이 겹쳤다. 석지영 사장님하고 김지현 먼저 사장님. 하세요. 예, 석지영 사장님하고 네. 김지현 사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지영입니다. 저는 앱솔루트 샴푸 이야기 하고 싶어요. 제가 그거를 한 4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둘째 낳고 머리가 굉장히 많이 빠지기 시작해서 그때 이제 그냥 마트에 파는 한방 샴푸를 사다가 썼었는데 크게 효과가 없었고, 그때쯤 저희
언니가 집에 이제 제품들을 하나둘 사다 놓기 시작하면서 썼는데 제가 집을 이사를 나오면서부터는 계속 쭉 썼거든요. 근데 제가 머리를 보면 잔머리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제가 미용실을 갔어요. 근데 제가 제 뒤통수는 못 보잖아요. 근데 그 미용실 원장님이 파마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머리가 빠지는 건 보통 우리가 많이 빠지는데 여기 보라면서 머리가 너무 많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 뒤통수를 못 본 게 좀 방금도 그때 보여달라고 할 걸 지금에 와서 후회는 되지만 어쨌든 꾸준히 앱솔루트 샴푸와 앱솔루트 컨디셔너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이만큼이나 원장님도 놀랄 만큼 머리가 어떻게 잔머리가 이렇게 많이 나냐 할 정도로 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 앱솔루트 샴푸랑 컨디셔너가 탈모 완화 기능성 샴푸잖아요. 그거를 그냥 한두 번 쓰고 효과 없네 할 것이 아니라 꾸준히 썼을 때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소비자들한테 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통수 궁금합니다. 예, 샴푸계 해모임 앱솔루트 예, 샴푸와 컨디셔너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 또 김지현 사장님. 네, 김지은입니다. 저는 덴탈소닉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는데요. 어제 회장님이 또 덴탈소닉 자랑을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이거를 그냥 애터미 칫솔도 너무 좋지만 그 칫솔은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닦는 거고 이 덴탈소닉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닦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애용을 하고 알게 됐는데 기존에 그냥 칫솔로 썼을 때는 자고 일어나면 다들 입이 좀 텁텁하잖아요. 텁텁하고 그리고 좀 기분 나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덴탈소닉은 자기 전에 하고 일어나면은 그러한 텁텁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아마 그게 초음파를 이용해서 정말 구석구석 잘 닦으니까 그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 세균들이 제거되는 게. 그래서 텁텁함이 없어졌다는 거, 그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어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요. 우리 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이에 그런 구멍들이 있는데, 그 구멍들이, 음식물을 먹었을 때 그 구멍에 이렇게 음식물의 그런 색소라든지 그런 게 침착이 되니까는 이가 누래지는 건데, 그게 이 초음파를 이용해서만 그걸 제거할 수 있다. 게다가 거기에 맞게 이제 치약이 나오잖아요. 우리 애터미 미백 치약이 8월 8일에 나오는데 이 덴탈소닉과 함께 한다면은 진짜 미백에는 따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이를 좀 더 하얗게 희게 자신 있게 웃을 수 있게 그런 이를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덴탈소닉 꼭 안 사신 분들은 꼭 사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 양도 진짜 줄일 수 있고 환경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간편하게 그냥 대고만 있으면 되니까 뭐 내가 뭐 손목을 이용해서 쓴다거나 하지 않아도 되기만 해도 그냥 얘가 알아서 이를 닦아주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혀 비싼 가격은 아니다. 그래서 꼭 한번 써보셔서 전동칫솔 쓰시는 분 많은데 그 애용한 감동을 또 전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침에 양치질 하면서 칫솔질 하면서 전동 칫솔 쓰고 싶다 그 생각했었는데 예, 우리 애터미 초음파 전동 칫솔 덴탈소닉 애들만 쓰는 거 아닙니다. 예, 어른도 다 쓰시는 겁니다. 예. 이어서 100% 미팅 세미나 참석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100% 제품의 애용과 100% 미팅 세미나 참석 성공의 원칙이라고 하죠. 예, 자 미팅 세미나 참석해서 나누실 분 PT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네, 석경 사장님. 아니, 네, 저기 먼저 하세요. 네. 아니 저는 어제 김경진 사장님이 이제 스피치 하신다고 했는데 하도 가만히 계시길래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나왔거든요.
김경진 사장님 추천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경진 사장님 먼저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콜.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경진입니다. 어제 회장님 강의 들으면서 불강불구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미친 사람처럼 그 일에 미쳐야 목표를 달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미친 척도 못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요. 이제는 더 열심히 미친 사람처럼 애터미 사업을 해야겠다고 이제 어제 강의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내일도 제가 가족 모임이 있는데 세미나랑 겹치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저는 오빠네 식구만 아빠 모시고 그냥 식사하고 저는 1월 날 혼자 가겠다고 이제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세미나가 더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와우, 네, 뵙겠네요. 예, 요즘 핫하신 사장님입니다. 예, 김경진 사장님, 예, 응원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석지영 사장님. 네, 저는 어제 성공의 길 강의해주신 장예란 로얄 마스터님께서 거의 이제 강의 마지막 부분에 세미나에 집중을 해야만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공감이 갔는데 제가 어제 또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특히나 저희가 어제 저희 팀은 아닌데 옆에 앉았던 어떤 남자분이 세미나 와서 딴짓 끝판왕을 봤어요. 제가 그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고개를 딱 숙여가지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시는데 이어폰을 꽂은 것도 아니고 소리가 막 띠링띠링 막 나면서 뭔지 이렇게 봤는데 당구 게임 같은 당구 영상인지 뭐 그런 걸 진짜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 옆에 계신 분도 말리지 않는 거예요. 왜 말을 안 할까? 저는 좀 그게 의아하긴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내 옆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제 옆자리가. 만약에 이 옆자리에 내가 신규 파트너를 초대해 왔다면, 너무 막,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우리 팀도 아니라서 뭐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에 왔을 때는 내가 데리고 온 파트너가 없더라도 우리 팀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같이 여기서 진짜 신규를 어렵게 데려온 다른 팀에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라도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미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만 여기 있는 모두가 세미나 앞에서 강의해 주시는 회장님이나 성공자분들의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은 핸드폰 속에, 영혼은 또 다른 어딘가에 있을 수밖에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과는 소통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를 이제 장예란 로얄 마스터님 이야기 들으면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안타깝기도 했어요. 이렇게 먼 데까지 와가지고 힘들게 시간 내서 와서 저분은 시원한 세미나장에 당구 영상 보러 왔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저 한 명이 본인은 예를 들면 이게 익숙해진 사업자일 수도 있고 그냥 어렵게 누가 오자고 해서 왔던 파트너일 수도 있지만 너무 안타깝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 역시도 우리가 되게 익숙해지는 것이 진짜 무섭잖아요. 그 매너리즘이라고 해서 늘 보던 성공자, 늘 이야기하는 회장님, 늘 똑같은 강의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더 뭔가 내가 빼먹은 게 없나 하는 생각으로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고 제가 그 부분에서 더 이제 약간 저도 좀 반성을 하면서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자리가 교회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우리가 매주 똑같은 예배 자리에 가지만 그렇게 핸드폰을 보거나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이 또 새로운 새신자들에게나 앞에서 설교를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우리가 예의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에 진짜 민감해져 있어야겠다. 익숙하다고 해서 세미나 자리가 편한 자리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에이스 센터 사장님들은 초집중이죠? 예.
우리 에이스 센터 사장님들 옆으로 오는 그 다른 사장님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 우리 에이스 센터 사장님들은 재심 합력의 표본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제품 전달과 사업 전달, 예, 초대, 비전 전달, 제품 전달, 초대, 사업 전달, 뭐 이렇게 묶어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누구시죠? 김지은 김지은입니다. 사장님. 네. 멈추나요, 혹시? 아니죠?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김지은 사장님 하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그 소비자분께서 이제 애용을 좀 하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연락이 와서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수당 받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한쪽은 30만, 본인도 30만, 그리고 우측이 27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저찌 하다가 이제 앱솔루트를 사고 싶어서 신랑한테 쫄라서 돈을 받아냈다. 그런데 그 10만 포인트, 앱솔루트 사면 10만 포인트가 차면 그 3만 포인트만 채우면 30만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렇게 연락이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3만 포인트 아마 집에 필요한 게 있으실 건데 찾아보시고 그걸 먼저 구매하신 후에 앱솔루트를 따로 구매하시면 된다 하고 판매 일자 변경을 또 알려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수당을 이제 받게 되실 텐데 언제 받는 거고 그런 것들은 이제 만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 일단 세미나에 와보셔라. 그분은 이제 또 어린이집 교사로 또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평일에 좀 시간을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는 또 쉬니까 이제 토요일 부업가 세미나로 초대를 했는데 그분한테 항상 그랬어요. 그 어린이집도 제가 최근에 또 제 파트너는 아니지만 다른 분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이제 폐원해서 일자리를 잃게 된 분을 제가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지금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은 점차 없어지고 학교들도 지금 없어지는 폐교하는 마당에 어린이집 또한 안 그러겠냐. 그러니까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지금 그 어린이집만 붙들고 있다가는 나중에는 정말 쫓겨나게 된다고 한다면은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쫓겨나게 된다면 그때서야 무슨 일을 하기보다 지금 일이 있을 때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서 이게 진짜 나의 노후가 될 것인지 어떤 환경도 안 타는 도구인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알아보고 선택해서 병행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늦추지 말고 미루지 마시고 그 수당도 어디 가서 그런 돈을 주냐, 어떤 마트 가서 이런 돈을 주냐, 그러니까 애터미를 알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초대는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올 때까지 온 건 아니지만 저는 항상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이 못 죽어도 3번 올 때까지는 나는 계속 얘기를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오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번만 초대한 게 아니고 항상 초대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대가 됐을 때 다른 분들은 초대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저렇게 데리고 올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솔직히 제 일거수일투족을 모르시잖아요. 정말 초대 한 번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집요하게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틈만 나면 기회가 되면 얘기를 했는지 아마 그분들은 지겨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지겨움 끝에 오신 걸 거고 그리고 어제도 그 곽혜진 사장님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 원장님이랑 계속 얘기를 해서 그렇게 또 온 거고 그리고 안 온다 괜찮아요. 또 올 사람들을 계속 찾으면서 또 나는 계속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사람 더 우리 집 앞에 있는 옷가게 사장님이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사장님이 3번 올 때까지 계속 얘기할 거다. 하여튼 오실 때까지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막 부담을 느껴 하시면서 나는 안 가도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사장님이 알아보실 때까지 얘기를 할 거고 하라는 거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연히 부담이 되겠죠. 부담을 주는 초대가 제일 잘하는 초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본인은 나는 솔직히 말하면 할 마음이 없대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옷가게보다 더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아니까 알아보시라고 하면서 날짜를 얘기를 하니까 이날은 뭐 병원 가서 안 되고 이날은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8월 달을 다 얘기했는데 8월 달은 힘들대요. 그래요? 그럼 9월 달로 넘어가죠.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냥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휴가는 언제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때 목요 세미나 전날이었거든요. 또 초대를 하러 갔던 건데 저 내일 가요. 어디 가요? 이래서 세미나 가요. 이렇게 시원하고 돈 버는 곳 알려주는 곳 편하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는 곳이 휴가지 뭐 휴가가 별거 있나요? 이러니까는 정말 미친 사람 본 것처럼 막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아 그게 무슨 휴가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적어도 휴가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장님도 휴가 뭐 돈 들여서 어디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다니지 마시고 이 세미나 가가지고 돈 버는 거 알려주는 공짜로 그런 곳을 한번 들어보시고 알아보셔라. 그러니까는 거의 두 손 두 발을 드시면서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하여튼 사장님이 세 번 올 때까지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아세요? 하고 저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번은 가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 정석 잘 들으셨죠? 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언제까지 초대한다고요? 올 때까지. 김지현 사장님 이제 3번 올 때까지네요. 3번 올 때까지. 네. 예, 끊임없이 초대의 말을 계속 건네시는 우리 에이스센터 사장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초대하면 뭐가 생기죠? 파트너가 생깁니다. 반드시. 예, 파트너 생기시고 싶은 분들은 끊임없이 계속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 VOD는 오늘 생략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오늘 발표 못 하셨던 분은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미팅에서 내가 꼭 이 얘기는 해야 되는데 아쉬움이 남는 분 혹시 있으시면 예, 스피치 해주시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임진구요, 임진구. 예, 임진구 사장님 마지막으로 예,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예, 용기 있는 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아싸! 네, 안녕하세요. 경산에서 사업하는 임진구입니다. 네, 저 오늘 국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정말 우리 국장님밖에 할 수 없는 운전하시면서 또 지하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셔가지고 또 마지막 강의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국장님밖에 할 수 없는 네 그런 정말로 뛰어나신 분, 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강의든지 네, 할 수 있으신 분 남혜준 국장님 존경합니다. 네, 저는 또 다름이 아니고 우리 팀장님도 알고 김지훈 사장님도 알고 우리 스폰서님도 아시는 우리 이웃의 열쇠집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아메이를 오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오직 아메이밖에 귀에 안 들어와요. 제가 몇 번을 갔는데도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그래도 제가 꾸준하게 갔어요. 가면서 이 미소를 짓고 가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오고 이래 했는데 얼마 전에는 또 제가 염색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염색약은 어디 거 사용하십니까? 하고 얘기하니까는 뭐 사놨는 게 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희 염색약 5,200원인데 내 머리 남자분들은 4분이 하셔도 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2개만 갖다 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주문을 해서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차일피 미루다가 바로 못 갖다 드리고 수요일날 낮에 갔어요. 엄청 더울 때. 왜냐하면 목요일날 우리 원데이 세미나 갔다 오면은 또 하루 늦어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제가 또 세미나를 또 얘기했습니다. 갈 때마다 세미나 얘기합니다. 한번 가봅시다 사장님 가면서 하니까 아이고 뭐 이 나이에 뭐 아유 괜찮습니다. 나이 더 드신 분도 있습니다. 여름 휴가 삼아 우리 갑시다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는 그 더운데 뭐 그거 가면 시원합니다. 점심 주지요 저녁 주지요 갑시다. 차에 몸만 실으면 됩니다. 갑시다 이가가나 에이 하면서 완전히 완강하게 전에처럼 그렇게 거절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내가 후퇴하자 싶어서 그 나중에 또 그러면 또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면서 애터미 좀 애용 좀 한번 해줘 보세요 하니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사 거절을 하든지 말든지 저는 왜냐하면 나이가 드셨는데도 곱게 늙으셨어요. 나이가 그렇게 안 들어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아메이에 잡혀있는 사람을 애터미를 다 깨보자 싶어서 꼭 세미나를 들고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초대 정석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판을 스피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금요 미팅이 열띠고 열정적인 시간이었는데요. 다들 좋은 시간, 귀한 시간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한 주 동안에 진행을 맡았는데요.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강의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또 여러분들도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미팅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토요 부엌가 미팅이 양재 더 K 호텔에서 있습니다. 예, 현장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치 해주신 모든 분들과 강의해 주신 남해진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운으로 오늘의 미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소고 제대하시고요. 다 같이 사운 준비. 야, 사운 시작. 영혼은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존중한다. 네, 믿음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날이 됐습니다.